1980년대 초 서울의 본천동 달동네는 낮에는 희망이라는 이름 아래, 밤에는 가난이라는 이름 아래 고단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낡은 판잣집들이 산비탈을 빽빽히 채웠고 흙먼지가 날리는 좁은 골목길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른들의 한숨소리로 뒤섞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영훈 씨에게 세상은 친구들과의 숨바꼭질, 고무줄 놀이, 그리고 흙장난이 전부였습니다. 아직 해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영훈 씨는 그의 여름, 삶의 가장 깊은 어둠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동네 어귀에 새롭게 나타난 고모라는 인물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동네의 유지라 불리는 영감님의 외동딸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말쑥한 양장의 깔끔한 외모를 하고 있었으나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기운을 풍겼습니다. 특히 그녀가 늘 들고 다니는 낡고 투박한 천가방은 동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가방은 항상 굳게 닫혀 있었고 그녀는 아무리 더운 여름날에도 긴팔 옷을 고수하며 팔목을 가리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고모라고 불렀으나 곧 그 이름은 공포와 경외가 뒤섞인 주사 고모로 변모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고모를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녀는 종종 미군 부대 근처 시장에서 구해왔다는 낯선 물건들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동네의 가난한 아이들이 아프거나 다치면 미군 부대 근처 시장에서 가져온 신기한 약이라면서 주사를 놓아주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주사바늘의 공포에 울음을 터뜨렸지만 주사를 맞으며 거짓말처럼 통증이 가라앉거나 고열이 내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제약이라 그런가 봐. 고모 덕분에 애들이 산다니까 라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영웅 씨 역시 넘어져 무릎이 깨졌을 때 고모에게 주사를 맞았는데 신기하게도 금방 상처가 아물고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고모의 주사를 맞은 아이들과 어른들 사이에서 서서히 이상한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환청이나 불면증에 시달리는 정도였습니다. 밤이 되면 어딘가를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리는 아이들이 생겼고 몇몇 어른들은 잠에서 깨어나 엉뚱한 행동을 하다가 다음날 아침 기억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영훈 씨의 단짝 친구 철수도 고모에게 주사를 맞은 뒤로는 밤마다 집 밖을 배회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철수 엄마는 아들을 밤새 붙들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철수는 잠드듯한 눈으로 문을 열고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증상은 점차 심각해졌습니다. 단순한 불면증이나 환각을 넘어서 일부 사람들은 마치 다른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변해갔습니다. 낮에는 넉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있다가 밤이 되면 눈이 감기로 번뜩이며 알 수 없는 목적지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거나 벽에 부딪혀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듯 했고 심지어는 아무 이유 없이 울거나 웃으며 기괴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좀비처럼 밤의 골목을 소리 없이 배회하는 모습은 영훈 씨에게도 잊을 수 없는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이 광경은 점차 목류병 환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동네에는 밤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들이 떠도는 괴담이 퍼졌습니다. 영수 씨는 철수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철수는 낮에는 평범한 아이처럼 보였지만 밤만 되면 눈빛이 흐려지고 몸이 뻣뻣하게 굳으면서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야 해. 저기로 가야 해. 영훈 씨는 어느 날 밤 철수가 엄마 몰래 집을 나서는 것을 보고 몰래 뒤를 밟았습니다. 밤길은 너무나 어두웠고 음산했습니다. 철수는 마치 이끌리듯 좁은 골목길을 지나 미군 부대 담벼락이 있는 외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명의 동네 사람들이 목류병 환자처럼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모에게 주사를 맞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한가운데에 주사 고모가 서 있었습니다. 고모는 손전등을 비추며 낡은 청가방에서 꺼낸 주사기들을 정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훈 씨는 가방에서 흘러나온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람에 날린 쪽지는 영어로 무언가 적혀 있었지만 영훈 씨는 글자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자들이 마치 비정상적인 의학 용어처럼 보였고 무언가 경고하는 듯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희미하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영훈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자신도 모르게 숨을 크게 들이쉬었고 그 소리는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주사 고모는 빠르게 고개를 돌려 영웅 씨가 숨어있는 곳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평소와 달리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섬뜩한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영훈아, 거기 있었구나. 고모의 목소리는 낮고 신 듯 했지만 영훈씨의 귓가엔 마치 날카로운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철수를 포함한 몽유병 환자들도 일제히 고개를 돌려 영훈씨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텅 빈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 오싹하게 빛났습니다. 공포에 질린 영훈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모는 천천히 영훈씨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영훈씨는 쪽지에 그려진 그림이 해골 문양과 비슷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영훈씨는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고모는 미군 부대에서 약을 빼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마도 영어를 제대로 읽지 못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약의 성분이나 부작용 그리고 용량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미제약이라는 생각에 동네 사람들에게 투약했던 것입니다. 약효가 강했거나 잘못된 용량으로 투약된 탓에 사람들은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에 나타나는 기이한 행동들은 그 약의 끔찍한 부작용이었던 것입니다. 고모 자신조차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 역시 약에 취한 듯 몽롱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훈씨는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몽유병 환자들의 기괴한 중얼거림과 고모의 스산한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영훈씨는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간밤에 이른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를 비롯한 동네 사람들의 상태는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현실과의 연결고리를 잃어갔습니다. 일부는 고열에 시달리며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고 또 다른 일부는 자신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밤거리를 헤매다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 사람들은 주사 고모의 약이 사람들을 미치게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처음 나타났을 때처럼 소리 없이 하지만 이번에는 되돌릴 수 없는 끔찍한 흔적을 남긴 채 말입니다. 철수는 병원에 입원했지만 다시는 예전의 철수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늘 어딘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뇌가 손상이 되어 가끔 밤이 되면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영훈씨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밤마다 철수의 집을 드나들던 그림자들과 주사 고모의 섬뜩한 그날의 눈빛을 잊지 못했습니다.